다자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은이 오이겐 드레이버만 옹기니 김태정 선생님의 한재상 돌이켜 행복하라 중 몇 작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이겐 드레이버만은 독일은 물론 전 유럽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이자 심리 상담사입니다. 2007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에리 브롬상을 수상했고 2011년에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환경 문제에 이바지한 공으로 알베르트 슈바이처상을 받았습니다. 책 속에 살다 보면 좀처럼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고민으로 괴로울 때가 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오이겐 드레이버만은 수년간 라디오 프로그램 발언의 자유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을 듣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 왔다. 독일 각지에서 전화,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으로 사연을 보내왔고 드레이버만은 심리학과 신학의 뿌리를 둔 해안으로 청취자들과 함께 해답을 찾아갔다. 프로그램의 인기는 독일 전역에 그치지 않고 로스앤젤레스, 스위스, 알바니아, 뉴욕을 포함하여 전 세계로 뻗쳐나갔다. 이유가 무엇일까? 개개인이 털어놓는 이야기는 때때로 놀랍고 충격적이며 때로는 뭉클하고 애잔하다. 이야기 낱낱은 한 개인의 고유한 사연이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의 것이라도 될 수 있는 보편적 문제이다. 드레이버만은 철학, 신학 등의 성의 차원에서 내려와 소구 눈높이에 맞추고 지극히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고민을 들어준다. 어떤 질문도 금기시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딜레마, 소소한 고민, 괴로움 등을 경청하여 더 넓은 차원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따뜻한 말과 지혜로운 값진 위로를 건넨다. 이 책은 희망과 두려움의 모든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한 생각 돌이켜 행복하라 중 몇 작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정의 허기를 먼저 해결하라. 이번에는 식생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허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은 음식을 먹는 행위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맛볼 때의 즐거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의 정서적인 충족감 역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빼놓을 수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지 않나요? 이처럼 행복한 식사 시간이 누구에게는 어느 때보다 두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식욕 관리를 잘하지 못해 뭔가 먹고 싶다는 충동이 생기면 자제력을 잃고 원래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먹어 치우고 맙니다. 이른바 폭식증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폭식을 한 뒤에는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음식을 먹어 치우고 싶은 충동이 일 때마다 자신을 인정하고 달래려고 해보지만 욕구는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과 앞으로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리고 한편에 자리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절망, 공포 등을 떠올릴 때마다 분별 없이 음식을 먹어치우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폭식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분출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 결과 남은 건 눈에 띄게 늘어난 체중과 스스로에 대한 깊은 절망감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듣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욕 하나를 관리 못해 자기 몸을 망치고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라고요.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이장애는 겉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보통 배가 고파서 평소보다 음식을 조금 더 먹었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했다면 그걸로 됐으니까요.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군것거리에 습관적으로 손이 가서 체중이 늘까봐 걱정하는 것은 작은 고민에 불과합니다. 식이장애의 진짜 문제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입니다. 폭식은 음식 외에 다른 무언가에 대한 결핍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배가 고파 음식을 먹을 때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결핍을 식이로 해소하려 한다면 일반적인 양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섭취하기 일쑤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진짜 결핍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단순한 일을 하나 소개해 볼까요? 과제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일단 뭘 좀 먹고 계속하자는 생각이 들지요. 이는 불안감을 만족감으로 대체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당장은 만족할 수 있지만 당면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요. 거기에 평소보다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죄책감도 더해지고요. 먹기 전이나 먹은 뒤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직 끝내지 못한 흰 종이가 덩그러니 남아있을 테니까요. 이 여성의 어머니는 바깥일로 바쁜 와중에 아이를 위한 식사만은 제대로 해주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강했고, 한편으로는 매일 오랜 시간 집을 비워야 하는 자신이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풍요로운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어머님의 부재에 뒤따르기 마련인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으로 음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신경 써서 식사를 챙겨준다고 해도 아이는 자주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어머니를 원망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한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대신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을 잠정적인 유안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잘 먹는 아이를 보면서 자신이 아이에게 잘못하고 있지는 않다고 스스로 위로했을 테니까요. 음식을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 어머니와 아이는 서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은 평안했고 그 누구에게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가 식탁 앞에 얌전히 앉아 어머니가 마련해준 음식을 깨끗이 먹어 치운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겉으로는 어머니가 좋아하도록 밥을 잘 먹는 착한 아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아이는 그렇게 어머니에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제 다 먹었으니 더 이상 볼 일 없죠. 와 같은 마음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쌓다 보면 언젠가는 그 감정이 자신을 향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했던 식사 시간으로 인해 식이장애가 생긴 경우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식구와 함께 생활하다
혹시 다른 식구들이 자기 음식을 빼앗아 먹을까봐 허겁지겁 먹었다면 짧은 시간에 가능한 한 많은 음식을 먹는 데 집중하느라 실제 자신이 얼마나 먹었는지 신경 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했겠죠.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식을 많이 먹어 버릇하던 것이 사춘기를 지나 어른이 되어서까지 지속되면 폭식하는 식습관으로 고착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유형의 아이는 냉장고를 통째로 비울 기세로 먹습니다. 음식을 어머니의 사랑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빠는 행위를 통해 애정을 느끼듯이 아이들은 먹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폭식을 반복하다 보면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오롯이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이런 식의 식사는 죄책감과 자괴감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러겠지요. 식이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반응할 때 긍정과 거부 단 두 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오리처럼 음식 맛도 보지 않고 꿀꺽 삼키거나 아예 먹지 않거나 하는 식이지요. 타인이나 자신을 미워하는 감정이 북받칠 때는 음식을 거부하다가 어느 순간 폭식을 하곤 합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겉으로는 보이는 현실과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모습에 간극이 벌어져 종래에는 자신을 인정하는 일조차 힘들어집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것이지요. 이제부터라도 의식을 가지고 천천히 음식을 먹어보세요. 꼭꼭 씹으면서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의 맛이 어떤지 느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를 먹듯 꿀꺽 삼키지 말고요. 무엇보다도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세요. 프랑스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접시에 약간의 장식을 곁들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눈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의 정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음식 맛을 느끼고 배고픔을 잠재우고 기분 좋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먹는 것만으로는 감정의 허기를 달랠 수 없습니다. 물론 슬프거나 외로울 때 가까운 카페에 가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냉장고에서 조그만 케이크 하나를 꺼내 먹는 것이 한 줄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기분 좋은 일에 틀림없으니까요. 음식으로 허기진 마음을 채우기에 앞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권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면에서 결핍을 느끼는지 자문해 보셔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어떤 물음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질문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현재의 답이 어떤지 알고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오랜 죄책감을 털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게 식사하기를 바랍니다.